오늘 이야기해볼 인물은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서 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한 여성입니다. 바로 가네코 후미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23살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마치 유령처럼 한 국가의 역사를 떠돌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1926년 일본 제국은 그녀를 위험한 사상범이라고 불렀어요. 없애버려야 할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녀를 자유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녀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남긴 기록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 가네코 후미코, 나이 23, 1926년 7월 23일 으스노미야 형무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다예요. 정말 차갑고 건조하죠. 하지만 이 몇 줄짜리 기록 뒤에 한 사람이 거대한 제국 전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저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으려면요, 그녀가 태어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로 그녀는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존재였거든요. 바로 이 단어, 무색기자. 한국어로 하면 무적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곳에 아예 등록이 안 된 사람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학교도 못 가고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그녀가 세상에서 겪은 첫 번째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녀의 사상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그런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굶주림과 학대, 그리고 너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사회의 낙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9살 때 정말 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식민지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요. 일본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받던 최하층민이었는데 조선에 오니까 갑자기 일본인, 즉 지배자가 된 거예요. 평생 억압만 받던 사람이 처음으로 억압하는 쪽에 시선을 갖게 된 거죠. 이 충격적인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깨어나게 만듭니다. 특히 충청도 북왕에서 3.1운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인간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 나를 억압했던 것도, 이 조선인들을 억압하는 것도 결국 국가라는 똑같은 괴물이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자,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안고 다시 일본 도쿄로 돌아온 그녀. 여기서 인생을 바꿀 또 한 번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상적 동지이자 연인, 바로 박열이었죠. 아나키스트였던 박열이 쓴 시를 읽고 그야말로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억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두 개의 불꽃이 서로를 알아본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둘은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동지로 산다. 둘째, 우리 관계에서 나는 여자가 아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권위에 함께 저항한다. 어때요?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이죠?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모든 낡은 관습을 부수고 사상으로만 단단히 뭉친 혁명적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개인적인 저항을 넘어서서 드디어 거대한 일본 제국이라는 권력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기는 관동대지진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하던 그 혼란 속에서 일본 제국은 이 두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해요. 혐의가 뭐였냐면 바로 천황 암살 계획. 그 시절 일본에서 이건 신을 주기를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어마어마한 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그녀는 이걸 완전히 자기만의 무대로 만들어버려요. 일부러 조선의 전통 옷인 치마저고리를 입고 법정에 나타나서 판사를 향해 조롱을 퍼붓습니다. 제국의 권위를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그 순간, 그녀는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데요. 그때 그녀가 남긴 말이 정말 유명하죠. 나는 국가의 은혜 따위는 받을 이유가 없다. 국가가 내려주는 자비마저 걷어 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완벽하게 부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23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녀의 기억은 국경을 넘어 한국 땅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일본 제국이 그렇게 지워버리려고 했던 이름인데 그녀의 유해는 동지였던 박열의 고향 한국, 문경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녀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합니다. 일본 제국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정한 거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녀의 삶은 국경을 넘어서 한국의 문경, 세종, 그리고 일본의 야마나시, 이 세 곳을 잇는 하나의 길이 됐어요. 그녀가 묻힌 곳, 그녀가 각성한 곳, 그리고 그녀를 기리는 곳. 이 세 장소는 이제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그녀를 기억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있어요. 100년 전 한 아나키스트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는 뜻이겠죠? 결국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 세기 전 그녀는 살기 위해 절망 속에서 국경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녀의 삶이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의 그 짧고 치열했던 삶은 어쩌면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과연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요. 이건 100년 전 가네코 후미코만의 질문이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네코 후미코라는 불꽃 같았던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넘어갔어요. 이 기억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과거에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을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